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신 분은 크립토 커뮤니티 루디움을 이끌고 계신 아고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금 전에 저희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폐지 줍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크립토 혹은 웹3라고 하면은 에어드랍이라는 것과 굉장히 이제 연관성을 가지잖아요. 네. 원래 이제 초기에 빠르게 진입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코인이 가격이 낮을 때 뭐 사는 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에게서 이제 물량을 받는 그런 것들을 에어드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엔 그 에어드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폐지 줍기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드랍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크립토가 발전하면서 점점 네. 그게 고도화된 마케팅의 일환으로 좀 활용이 됐던. 에어드랍이라는 건 이게 말 그대로 에어, 공중에서 맞아요. 드랍, 뭐가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보통 이제 떨어지는 대상이 토큰이나 코인 같은 것인데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좀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실 이제 에어드랍이 처음 이제 썼던 거는 2014년도부터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형태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먼저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게 계속 이제 그러니까 ICO 붐 때도 보면은 네. 이제 뭔가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줘서 이쪽으로 이런 새롭게 생겨난 코인 혹은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제 일종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한 네. 방식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됐었다가 2020년도 이후부터는 그게 아예 약간 좀 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걸 많이 정립시킨 프로토콜 중 하나가 유니스왑이에요. 2018년도에 이제 유니스왑이 처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유니토큰이라는 형태의 에어드랍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에어드랍의 진행 이제 배경이나 과정들도 이제 스시스왑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네. 그 스시스왑에서 먼저 그 코인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방식 그리고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유니스왑에 에어드랍을 했는데 그 유니스왑 에어드랍 방식은 이제 유니스왑이 이미 서비스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서비스를 그 유니스왑을 통해서 수합을 해본 사람, 디파이로 수합을 해본 사람이나 아니면 LP, 그 유동성 공급자죠. 그런 포지션들을 잡았던 이제 유저들에게 먼저 에어드랍을 주는 형식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쭉 주셨는데 네. 요거를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에어드랍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비유로 제가 좀 풀어보자면 보통 이제 사무실이 많은 동네에 가면 돌아다니면서 뭐 유산균이라든지 유제품 같은 걸 나눠서 준 야쿠르트 아주머니 같은 네, 분들이 맞아요.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짜로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주거든요. 이게 에어드랍인 거죠, 일종의. 네, 맞아요. 비슷한 네. 예시로 이제 전 배민 예전에 이제 네. 배민 안 써본 사람 다 그 10,000원씩 드려요. 약간 이런 캠페인을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 상장하기 그 전에 얘기는 했었잖아요. 써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배민이라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을 써보세요. 혹은 뭐 유산균 혹은 유제품을 나눠줄 때는 이거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드세요.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유니스왑이라든지 스시스왑의 이제 경쟁 구도 같은 거는 이 말하자면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두 회사에서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경쟁회사가 나와버리니까. 예, 그래서 증정품을 줬는데 그걸 보고 있던 다른 회사 이제 직원분이 쪼르르 달려와서 우리 것도 먹어보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총각 우리 게 더 맛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소비자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개 다 먹어본 다음에 아 여기가 맛집이네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에어드랍이란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크립토 내에서도 굉장히 유구한 정통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점점 그 에어드랍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자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에어드랍을 받는다든지 네. 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 방식이었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써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에어드랍들은 퀘스트의 형식으로 약간 게임처럼 네.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 할 때마다 뭔가 그걸 했다는 이제 증표를 주죠.
그걸 NFT 형태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으니까 네. 트랜잭션이라는 형태로 남기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이제 업적들 일종의 그런 행위들이 쌓이면은 이제 에어드랍을 받는 형식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비유를 들어보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직장이 밀집해 있는 빌딩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사무직이고 항상 네.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거를 말하자면 구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요즘 같으면은 그냥 강남역 내거리에서 이렇게 확성기 같은 거 들고 맞아요. 자 지금 뭐 바로 본인의 핸드폰을 키셔서 트위터에 저의 사진을 찍어서 공유해 주시면 네, 앱을 설치하세요, 뭐 그냥 이런 거죠.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마케팅적으로는 효과가 높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이라는 어떤 마케팅이 진화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폐지 줍기라고 아까 이제 처음에 여쭤보셨던 것처럼 그 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워낙 또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지금 에어드랍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폐지를 줍는 것처럼 네. 약간 떨어져 있는 콩고물들을 줍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사실은 이런 에어드랍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스텔스 에어드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미 쓴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제 이만큼 줄게 네. 이런 식으로 했었다가 음. 지금은 이제 퀘스트를 하고서 우리가 에어드랍을 주긴 줄 건데 네. 이거를 뭘 얼마나 해야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얼마를 줄 거야를 그 공시적으로 명시를 안 한 경우가 되게 조건이 많아요. 붙고 있군요. 네, 맞아요. 네. 조건은 붙는데 정확히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은 써보고 일단은 뭐라도 받을 걸 기대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주도적으로 뭔가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지금 약간 배가 고프니까 네. 여기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 이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약간 폐지 줍는 그런 방식이라고. 아, 근데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사실 장이 좋을 때는 에어드랍을 굳이 코인 프로젝트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그 장이 완전히 엄청나게 좋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들을 조금 했잖아요. 네. 네. 그 베이식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을 주는 게 이제 약간 거기에 그 프로젝트 약간 특성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이제 추가 약간 자산을 확장시키는 네. 약간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혹은 내지는 이제 자산을 추가적으로 발매할 때 일부를 더 하는 방식으로 에어드랍은 했었어도 네. 지금 당장은 이제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에어드랍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느낌이 같긴 다른 해요. 거죠. 네.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럼에도 최대한 이쪽으로 모아야 하고 이쪽으로 모아서 지금 버틸 수 있는 뭔가 힘들을 같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1+1으로 과자 많이 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가령 옛날에 허니버터칩 뭐 이런 네. 과자가 엄청 열풍일 때는 그건 절대 1+1으로 팔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좋고 코인이나 토큰의 가격이 높을 때는 에어드랍을 잘 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 폐지 줍기, 에어드랍을 이제 폐지 줍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이제 코인의 가치가 많이 지금 내려간 상태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사실 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 마케팅 중 하나로 소량의 이제 에어드랍을 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가치 자체가 낮아졌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라도 해야 한다. 뭐 이런 마인드로 사실 이제 폐지 줍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에어드랍 폐지 줍기의 구체적인 예시를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먼저 옵티미즘 퀘스트는 뭔가요? 네, 옵티미즘 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근 폐지 줍기 에어드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라고 해서 이제 확장성 솔루션의 일환들을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예. 저 옵티미즘 퀘스트 이제 웹사이트인데 저 웹사이트를 이제 조금씩 내려다 보면은 저렇게 이제 지금 상단에 4개가 보이잖아요. 네. 총 18개의 퀘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하나가 옵티미즘에 있는 D앱들이거든요. 네. D앱들이란 거 이제 옵티미즘의 생태계에 있는 뭐 이제 수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지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태계의 구성원들이죠. 네.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쓰거나 거기에 뭐 예치를 얼마 이상 그리고 예치를 한 게 뭐 며칠 이상 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저 NFT를 받아요.
뭐 NFT인데 사실 저건 거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거래가 네.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거래를 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닐 거고 네. 추측하건대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장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그때 그 받았던 우리를 도와줬던 그 친구들 이리 와보세요, 줄 서보세요, 뭐 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이제 조만간 옵티미즘의 첫 번째 에어드랍은 그 약간 유니스왑 방식으로 몇 개의 그걸 가지고서 이미 했고 네. 이제 두 번째 에어드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티미즘 두 번째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옵티미즘 퀘스트를 수행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기대심으로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제가 지금 저거 하면 뭐 줘요? 라고 물어보면 아고님이 뭘 줍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 그림을 주죠. 네, 주죠. 저 일단 그림을 주는데 그 그림이 전부가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네. 저거를 미리 지금 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좀 황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옵티미즘이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스타크넷이라고 하는 이제 네. 아까 뭐 설명해드렸던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일환인데 네. 스타크넷이랑 이제 GK 싱크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스트넷을 기반으로 지금 먼저 런칭을 하고 있고 네. 거기는 아직 토큰이 정확히 다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그 토큰 뭐 발표는 했는데 네. 토큰이 뭐 그러니까 얼마나 뿌려지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지금 다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거는 저런 예쁜 페이지도 없어요 사실. 스타크넷은 그러니까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넷이랑 지금 메인넷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는 형태라서 그 이제 여기에도 생태계 앱들 뭐 디파이라든지 뭐 NFT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하면은 테스트넷에서든 뭐 메인넷에서든 이거 유저 테스트를 하면은 네. 나중에 뭔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지금 트랜잭션을 찍는다고 하거든요. 페이지를 줍는 거를. 네. 트랜잭션을 찍는 지금 과정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스타크넷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네. 이게 이더리움 레이어 2라는 거의 목적성 자체가 빠르고 싼 이제 그 수수료가 싼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 그렇죠. 네. 사실 이게 트랜잭션이 몰려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느려요. 지금 현재 거래 네. 처리 네. 속도가 네. 느리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의 한 30분씩 저도 이거를 몇 개를 지금 해봤었는데 이제 스타크넷 아이디라고 해서 ENS 그러니까 네. 도메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퀘스트를 간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트위터 연결하고 뭐 디스코드 들어가서 뭐 롤 받고 그 다음에 스타크 아이디 이제 거기 그 테스트넷에서 이제 이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걸 퀘스트로 줬었는데 그거 하는데 거의 1시간 넘게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스타크넷도 사실은 굉장히 그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상당히 글로벌 유명한 프로젝트의 뒷배가 되어줬던 인프라를 깔아줬던 그런 곳이고 이제 사실 우리도 우리 토큰 만들 거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네. 예, 폐지 줍기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네. 네. 마지막 사례는 아비트럼이죠. 네. 아비트럼은 최근에 어떻든지 메인넷이 돌아가면서 네.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생태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였죠. 그 농부님 월요일에 네. 예, 그 디파이 농부 조동현님께서 오셔서 아주 흥분해서 아비트럼 기반의 이제 게임 하나가 지금 플랫폼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맞아요. 트레저다오가 거기가 굉장히 커뮤니티가 센 집단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트위터에서. 그래서 그곳뿐만 아니라 트레저다오뿐만 아니라 이제 GMX라든지 뭐 DYDX도 이번에 아비트럼에 올라간다는 DYDX는 스타크넷에 올라간다고 했구나. 네. 어쨌든 이제 그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어떻든지 아비트럼에 이제 입점을 한다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트위터 확인했었을 때는 사실 아비트럼이 이제 TVL, 그러니까 예치량이죠. 자금 예치량 순위에서 폴리곤을 앞질렀다고 제가 봤었거든요. 아비트럼은 사실 조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근본이 어디인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TVL이라든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랄까 폴리곤은 이제 어떻든지 간에 뭐
스타벅스라든지 정말 대규모 입점 브랜드를 그렇죠. 통해서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1순위로 꼽는 게 폴리곤이거든요. 맞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웹2, 웹3작인 혹은 웹2가 웹3로 넘어오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이제 브랜드 위치를 많이 잡고 있다면 아비트럼은 이제 디파이나 아니면은 크립토 쪽에 좀 더 이제 친숙한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많이 옮겨가고 있는 체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현상은. 네. 그래서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 이런 퀘스트를 그 8월인가 9월인가에 진행을 했었어요. 네. 저도 그걸 하려고 이제 왜냐면 이런 그 퀘스트 형태를 잘 웹사이트로 보여지게 그 디자인을 했던 팀이 아비트럼이 사실 최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아비트럼 이제 그 오디시라는 형태로 이제 그걸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터져버리더라고요. 아비트럼 네트워크가. 네. 아비트럼 네트워크가 이제 총 8주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네. 1주마다 이제 퀘스트가 다 다른 거였어요. 8주 진행하는 퀘스트에서 이제 2주 차에 퀘스트 진행하다가 그 네트워크가 너무 터져가지고 일단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가스비가 그 이더리움 가스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비트럼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이걸 낮추겠다라고 만든 건데 네, 맞아요. 사실 이더리움 본체 가스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기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죠. 네, 그런 기현상 때문에 이제 그걸 중단을 하고 아비트럼이 지금 준비를 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비트럼 노바. 네, 아비트럼이 그때 이제 딱 노바 발표를 하고 지금 노바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노바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저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게이밍이나 그런 쪽 생태계에 좀 더 특화된 체인을 최적화되어 있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레이어 3라고 하는 이제 네. 그런 아까 이제 옵티미즘 퀘스트 웹사이트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아예 모아놓는 웹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레이어 3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비트럼 관련된 퀘스트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아비트럼이 원래 하려던 거를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나라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설명을 세 가지를 해주셨거든요. 네. 옵티미즘이라는 것, 그리고 스타크넷, 그리고 아비트럼 이 세 가지의 일종의 퀘스트 같은 어떤 이제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그 사람한테 종국적으로는 뭐 토큰을 주든지 아니면 NFT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전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뉘앙스로 봐서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이걸 정리해 놓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맞아요. 일정이나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있나요? 웹사이트로 그걸 이제 막 그 UI 형태로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사실 트위터랑 텔레그램 방에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네, 산발적으로. 네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또 여러 텔레그램 방들이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놓는 텔레그램 방 채널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 그것만 위한 에어드랍만을 위한 트위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트위터 그 계정들이나 그런 것들 팔로우를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 사실 저 GK나 GK 싱크나 이제 스타크넷도 그 이번에 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네. 지금 사실 많이 좀 더 가속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트위터 계정들을 팔로우를 하시면은 가장 좋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떤 크립토 이제 그 관련돼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루디움에서. 네, 루디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한 번씩 밥 먹으면서 우리 그러니까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그 정보 모아놓고 네. 여기서 그냥 하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아, 앉아가지고 네. 요구하고 있어요. 겨울에 그 농부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이게 새끼 꼬듯이. 네, 맞아요. 네. 겨울에 모여가지고 그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애들 모여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해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에어드랍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디파이언트라고 하는 이제 매체지에서 사실 네. 에어드랍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이제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이제 에어드랍이 워낙 또 이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렇죠. 크립토에서 네. 가장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될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코인 만들었으니까 써보세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쓰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럼 진짜 이거의 효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
CPC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비를 쓴 거 대비 유저가 얼마나 들어왔고 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체류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케팅의 효과성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봤었을 때 과연 그 이 토큰을 드랍을 한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건 이제 질문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 네. 사실 이제 디파이언트에서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은 유니스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니스왑 말고도 이제 그 초기에 에어드랍들을 한 데가 많은데 이런 토큰들을 뭐 예를 들어 400개를 드랍을 한다든지 뭐 10만 개, 뭐 20만 주소가 10만 개, 20만 개 이런 식으로 드랍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50% 이상이 사실은 손절을 한다고 해요. 바로 그러니까 손절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냥 덤핑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덤핑이나 손절이라는 거는 원래 이걸 쓰세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가 한번 먹어보고 구독하세요라고 준 거를 그렇죠. 오히려 쪼르르 되게 딱 네. 옆 사람한테 파는 옆 거예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40%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유니스왑이라는 서비스는 너무나 좋고 사람들이 쓸만하지만 사실 유니 토큰이라는 토큰의 가치 혹은 토큰의 사용처라는 거는 아직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토큰을 줬지만 토큰을 준 거를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단데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뭐 토큰 자체가 어떤 간에 계속 순환이 되고 가격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됐었어도 가격이 엄청 막 떨어졌다기보단 그 이후에 다시 올랐다가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열성 유저 토큰을 통한 이 열성적으로 이 생태계를 기여할 사람을 원하는 거였다면 아직까지는 이 토큰 에어드랍의 형태가 그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 효과.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그 우리 아까 야쿠르트 아줌마 말씀하신 네. 우리 야쿠르트를 이제 알리는 홍보 네, 효과. 홍보 효과가 되겠네요. 아 실제로 이게 있는 게요. 네. 제가 거의 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위 바깥에 있는 코인은 네. 사실 제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에어드랍을 받았던 코인은 그게 막 몇 등이든 간에 하여튼 이름을 알고 있어요. 각인이 되는. 네, 각인이 되는 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그 각인 효과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각인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인지도 효과를 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왜냐면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수시스왑이나 네. 이런 브랜드와의 그 충돌 과정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토큰을 냈던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어 2들도 다 토큰을 내고 있는 이유가 한 명이 내니까 다른 애들도 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유니스왑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되게 이게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인 게 유니스왑을 한 번이라도 쓴 사람한테는 일정량의 토큰을 다 나눠줬는데 네. 그게 이제 받고 나서 바로 팔았을 경우에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양말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 양말을 샀을 경우에는 한 켤레당 한 1,000만 원 정도 네. 예,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네, 얘기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이제 브랜드 인지도 효과나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걸 좀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냥 브랜드 인지도 효과 측면에서 이걸 활용을 할 건가? 그러면은 음. 그거에 대비 과연 마케팅 비용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한 카테고리가 될 거고 네. 그거 외에 이제 정말로 이걸 쓸 사람들 정말 음. 개발자들이라든지 혹은 이걸 같이 만들 사람들 혹은 정말 열성적인 유저들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가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고 나도 에어드랍 폐지 줍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크립토는 다 비슷하긴 한데 네. 그 공식 사이트로 안 들어가면은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스캠을 해킹 당하는 당할 수 분들이 있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저 생태계에 있는 웹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씩 바꿔가지고 거기서 지갑 잘못 연결해서 그 지갑이 정말 도난 당하는 분들이 그렇죠. 생각보다 네. 많거든요. 네. 저희 하면서도 한 명 있었어가지고 약간 애도를 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에어드랍 이런 이벤트를 개인적으로 언제 하냐면 그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유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때 합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마이너한 그러니까 그런 사기를 치기가 쉬운 그런 프로젝트에 내 지갑을 잘못 꽂는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에어드랍을 받는 거는 또 시간을 조금 낭비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를 잘 읽고 네. 잘 봐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크립토 윈터를 잘 견디는 법과 관련해서 에어드랍 폐지 줍기에 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